회색빛 담장 너머로 희미한 햇살이 내려앉았다. 지훈의 12살 눈동자는 그 햇살조차 스며들지 못하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보육원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도 그의 귓께는 멀고도 낯설게 들렸다. 그는 언제나 혼자였다. 가족의 기억은 흐릿한 안개처럼 사라진 지 오래였고 세상은 그에게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 거대한 미로 같았다. 낡은 운동화 끝으로 마당의 흙바닥을 툭툭 차는 지훈의 어깨는 또래 아이들보다 유난히 작고 굽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 있었다. 지훈아, 오늘은 마당 청소하는 날이잖아. 보육원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지훈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직 담장 너머의 세상에 있었다. 언젠가 자신도 저 담장을 넘어 따뜻한 품을 가진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까?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막연한 희망만이 그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너무나도 희미해서 마치 손에 잡히지 않는 아지랑이 같았다. 지훈은 어릴 적 부모님을 잃었다. 사고였다. 그러나 그에게 남겨진 것은 사고의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허함뿐이었다. 보육원에 온 지 벌써 7년. 그는 이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봤다. 어떤 아이는 새로운 가족을 찾았고 어떤 아이는 다른 시설로 옮겨졌다. 하지만 지훈은 언제나 그 자리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데려가지 않는 것이라고 그의 유일한 친구는 낡은 동화책이었다. 책 속의 주인공들은 언제나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다. 지훈은 그들의 이야기에 자신을 투영했다. 언젠가 자신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동화처럼 아름답지 않았다. 매일 밤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은 그의 작은 심장을 갉아먹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 동물 보호소에서는 즈스라는 이름의 늙은 shepherd가 축 늘어진 몸으로 앉아 있었다. 즈스의 눈빛은 한때 번개처럼 날카로웠던 예리함을 잃고 깊은 피로와 함께 체념이 드리워져 있었다. 한때 경찰견으로서 마약 탐지, 범인 추적 등 수많은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며 전설로 불렸던 즈스였다. 그의 복종심과 충성심, 그리고 뛰어난 지능은 모든 훈련사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는 인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저 늙고 병든 개일 뿐이었다. 마지막 임무에서 즈스는 마약 밀매 조직의 아지트를 급습하는 도중 칼에 찔리는 중상을 입었다. 목숨은 건졌지만 다리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어 더 이상 현장에서 뛸 수 없게 되었다. 경찰은 그에게 명예로운 은퇴를 선사했지만 그의 삶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늘 옆에 있던 훈련사들은 바쁜 임무 때문에 그를 자주 찾아오지 못했고 즈스는 결국 새로운 삶을 찾아 동물보호소로 보내졌다. 보호소는 따뜻했지만 즈스에게는 감옥과 다름없었다. 넓은 들판을 뛰놀던 자유로운 영혼은 좁은 우리 안에 갇혀버렸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마음은 더욱더 깊은 상처를 입었다. 매일 밤 그는 과거의 임무를 꿈꾸었다. 훈련사와 함께 범인을 쫓던 그 스릴 넘치던 순간들. 그러나 아침이 되면 그는 다시 현실의 잔인함을 마주해야 했다.
즈스는 이제 쓸모없는 개야. 그는 인간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그런 메시지를 읽었다. 보호소 직원들은 즈스가 입양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했다. 늙었고 대형견이며 게다가 상처투성이었다. 누가 이런 개를 원할까? 사람들은 어린 강아지나 작고 귀여운 개들을 선호했다. 즈스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는 듯했다. 그는 창밖을 응시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즈스의 귀가 쫑긋거렸다.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 아직 꺼지지 않은 희망의 불씨가 작게 타올랐다. 지우는 보육원 숙제인 미래의 내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었다. 그는 편지지에 무엇을 써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미래의 자신에게 희망찬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선생님은 말씀하셨지만 지우는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하게 느껴졌다. 그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만이 펼쳐져 있었다. 그때 보육원 관리사가 복대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얘들아, 내일 동물보호소로 봉사활동 간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지만 지우는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그에게 동물들은 그저 그림책 속에나 존재하는 존재들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생명체도 들어올 자리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아무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자신도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고 믿었다. 그의 세상은 온통 회색빛이었다. 다음 날 아침, 보육원 아이들은 들뜬 얼굴로 버스에 올랐다. 지우는 맨 뒤 좌석에 앉아 창밖을 응시했다. 창밖의 풍경은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공허 한만이 가득했다. 동물보호소에 도착하자 수많은 동물들의 소리가 그들을 방했다. 개들의 짖는 소리, 고양이들의 야옹거리는 소리, 그리고 새들의 지저귐. 아이들은 신이 나서 각자의 우리로 달려갔다. 지우는 아이들 틈에 섞여 조용히 걷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무거웠다. 그에게는 이 모든 생명들이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다른 아이들처럼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다. 그때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가장 안쪽에 있는 우리, 그곳에는 덩치 큰 shepherd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다른 개들처럼 활기차게 짖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깊은 슬픔이 담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그 개의 눈에서 자신과 똑같은 외로움을 보았다. 세상에 버려진 듯한 슬픔, 그리고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고독함. 그 개는 바로 즈스였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즈스가 있는 우리 앞으로 다가갔다. 즈스는 지훈을 빤히 쳐다봤다. 아이의 눈빛에서 즈스는 순수한 슬픔과 함께 자신과 닮은 아픔을 읽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우리 안으로 손을 뻗었다. 그의 손가락이 즈스의 털에 닿았다. 즈스는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훈의 손길에 자신의 머리를 살짝 기댔다. 그 순간 지훈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즈스의 털은 거칠었지만 그 온기는 너무나도 부드럽고 따뜻했다. 지훈은 즈스의 눈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그는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것이었다.
가족, 그리고 친구. 그의 메마른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지는 순간이었다. 보육원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 속에서도 지훈과 즈스가 있는 우리 주변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지훈의 손길에 즈스는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두 생명체 사이에는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교감이 흐르고 있었다. 지훈의 작은 손이 즈스의 상처투성이 귀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즈스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손길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던 고독과 절망의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보육원 선생님이 지훈에게 다가왔다. 지훈아,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도 가보렴. 저게는 덩치도 크고 늙어서 별로 재미없을 거야.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선생님. 저는 이 개가 좋아요. 이름이 뭐예요? 선생님은 잠시 당황했다. 지훈이 이토록 무언가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이름은 즈스란다. 경찰견이었다가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아이지. 다리를 다쳐서.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은퇴. 다리를 다쳐서. 이 단어들은 즈스가 자신처럼 쓸모없다고 여겨져 버려진 존재라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그 사실이 오히려 더욱 깊은 동질감을 안겨주었다. 세상에 버려진 존재들끼리 서로를 알아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저는 즈스를 입양하고 싶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단호함보다 강렬했다. 선생님은 깜짝 놀랐다. 지훈아,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너는 아직 어리고 보육원에서는 개를 키울 수 없단다. 게다가 즈스는 덩치도 크고 아픈 개라서 네가 감당하기 어려울 거야. 선생님은 지훈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보육원 시설은 노후했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게다가 즈스처럼 크고 나이 든 개를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훈의 얼굴에 실망감이 드리워졌다. 그의 작은 희망이 다시금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그때 동물보호소의 베테랑 직원인 강민준 씨가 다가왔다. 그는 지훈과 즈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민준 씨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버려진 동물들을 돌봤고 동물과 인간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는 지훈의 눈빛에서 즈스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을 보았다. 선생님, 잠시 저와 이야기 좀 하시죠. 강민준 씨는 선생님에게 지훈의 즈스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설명했다. 아이의 눈을 보세요. 저 아이는 즈스에게서 자신과 똑같은 외로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즈스 역시 저 아이에게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받고 싶어 합니다. 이 아이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돕는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겁니다. 선생님은 강민준 씨의 설득에 마음이 흔들렸다. 지훈이 즈스에게 보이는 애정은 평소 닫혀있던 지훈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결국 강민준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보육원 내부에 즈스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보호소에서 정기적으로 즈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필요한 도움을 주기로 했다. 지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정말 즈스를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 가득했다. 선생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지훈아. 하지만 네가 즈스를 책임져야 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보살펴 줄 수 있겠니? 지훈은 고개를 힘껏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순수한 기쁨이 피어올랐다. 그는 즈스에게 달려가 와라 끌어안았다. 즈스는 지훈의 품에 안겨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이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즈스와 함께 보육원으로 돌아왔다. 보육원 아이들은 덩치 큰 셰퍼드의 등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곧 즈스 주변으로 몰려들어 즈스를 만지고 싶어 했다. 즈스는 처음에는 아이들의 낯선 손길에 경계했지만 지훈이 옆에서 자신을 쓰다듬어 주자 이내 긴장을 풀었다. 지훈은 즈스와 함께 보육원 한쪽에 마련된 작은 공간으로 향했다. 그곳은 낡은 창고를 개조한 곳이었지만 지훈은 그곳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이불을 즈스에게 깔아주고 물그릇과 사료 그릇을 놓아주었다. 즈스는 지훈의 정성스러운 손길에 감동한 듯 지훈의 손을 핥았다. 그날 밤 지훈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의 옆에는 즈스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즈스의 온기가 그의 작은 몸을 감싸주었고 지훈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안정감 속에서 단잠을 잤다. 꿈속에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즈스와 함께 넓은 들판을 뛰놀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에는 늘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었다. 강민준 씨는 즈스의 입양 서류를 정리하던 중 과거 즈스가 참여했던 마지막 마약 수사 기록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 사건은 2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 검거 작전이었다. 즈스는 당시 마약 운반책을 쫓던 중 칼에 찔리는 중상을 입었고 그 후 증거물로 압수된 마약 중 일부가 사라지는 의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즈스는 이 일로 인해 현장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당시 수사팀은 즈스의 실수로 마약이 사라졌다고 결론 내렸다. 강민준 씨는 이 결론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생각했다. 즈스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뛰어난 경찰견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마약 증거물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 그는 이 사건의 배후에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이라는 직감을 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즈스의 담당 훈련사였던 박선호 경위를 찾아갔다. 박 경위는 즈스가 은퇴한 후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즈스가 실수할 리 없다고 믿었지만 당시의 증거들은 즈스를 불리하게 만들었다. 강민준 씨, 즈스는 제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즈스가 실수했다고 믿지 않아요. 하지만 당시 상황이 워낙 복잡했고 증거들이 즈스를 불리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마약 운반책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어떤 남자가 나타나 마약을 빼돌리는 듯한 장면을 어렴풋이 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혼란스러워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박경위의 말은 강민준 씨의 의심을 더욱 굳혔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즈스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마약 밀매 조직에 잔당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강민준 씨는 지훈과 제우스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제우스는 지훈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려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예감이 들었다. 강민준 씨는 조용히 이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즈스와 지훈의 관계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잊혀진 진실을 찾아내야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정의를 향한 뜨거운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지훈과 제우스의 새로운 삶을 밝혀줄 빛이 될 것이었다. 두 생명체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제 막 시작된 거대한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했다. 보육원 생활은 지훈에게 여전히 익숙지 않은 곳이었지만 즈스가 생긴 이후 그의 일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즈스의 커다란 눈망울이었다. 즈스는 지훈이 잠에서 깰 때까지 묵묵히 곁을 지켰고, 지훈이 몸을 뒤척이면 조용히 코를 비비며 깨어있는지 확인했다. 지훈은 즈스의 존재만으로도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느껴졌다. 다른 아이들은 여전히 즈스를 낯설어 했지만 혜진은 달랐다. 혜진은 즈스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 된 지훈에게 다가와 즈스에 대해 묻곤 했다. 지훈은 아이들에게 즈스가 얼마나 똑똑하고 착한 개인지 설명해 주었다. 즈스는 아이들의 작은 손길에도 묵묵히 몸을 맡겼고, 이내 아이들도 즈스에게 다가가 쓰다듬거나 함께 놀기 시작했다. 즈스는 보육원 아이들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고, 지훈은 그 과정에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지훈은 즈스와 함께 보육원 뒷마당을 산책했다. 즈스의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는 지훈의 발걸음에 맞춰 조심스럽게 걸었다. 지훈은 즈스의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보육원 아이들과의 작은 다툼, 그리고 밤마다 꾸는 알 수 없는 꿈들. 즈스는 지훈의 이야기를 마치 사람처럼 이해하는 듯 지훈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즈스와의 대화 속에서 위안을 얻었고, 그의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슬픔과 외로움을 조금씩 털어낼 수 있었다. 어느 날 지훈은 즈스와 함께 산책하던 중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보육원 근처에 새로 생긴 공사 현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단순히 흙냄새나 시멘트 냄새가 아니었다. 왠지 모르게 불쾌하고 익숙한, 하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냄새였다. 즈스는 그 냄새를 맡자마자 귀를 쫑긋 세우고 코를 킁킁거리며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변했고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마치 눈앞에 보이지 않는 적이 있는 것처럼. 즈스, 왜 그래? 지훈은 즈스의 반응에 당황했다. 즈스는 지훈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 현장 쪽으로 달려가려 했다. 지훈은 즈스를 겨우 붙잡았다. 즈스는 한참 동안 으르렁거리며 공사 현장을 노려봤다. 지훈은 즈스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다. 즈스는 단순한 냄새에 이렇게까지 반응하지 않았다. 그 냄새는 즈스의 과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았다. 지훈은 보육원으로 돌아와 강민준 씨에게 즈스의 이상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민준 씨는 지훈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즈스는 경찰견이었단다. 특히 마약 탐지견으로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 혹시 그 냄새가 마약과 관련된 것은 아닐까? 강민준 씨의 말에 지훈의 눈이 커졌다. 마약. 그는 신문 기사에서 마약이라는 단어를 본 적이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지스의 과거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었다. 그는 강민준 씨가 주었던 지스의 경찰견 시절 자료들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 자료들 속에는 지스가 참여했던 수많은 사건들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 검거 작전에 대한 기사였다. 기사에는 지스가 용감하게 범인을 추격하다 칼에 찔렸다는 내용과 함께 현장에서 압수되었던 마약 일부가 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었다. 당시 경찰은 지스의 부상으로 인해 마약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했다고 발표했지만 기사는 이 부분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지우는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지스는 이 사건 때문에 은퇴하게 된 것이었다. 그는 지스가 결코 실수를 저지를 리 없다고 확신했다. 지스의 눈빛은 늘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누가 지스를 함정에 빠뜨린 것일까? 사라진 마약은 어디로 간 것일까? 지우는 지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다. 그는 지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싶었다. 그는 혜진에게서 빌린 낡은 태블릿 PC로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당시 사라진 마약의 유통 경로가 최근 보육원 근처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신종 마약과 관련이 있다는 기사였다. 보육원 근처 공사 현장, 그리고 지우스의 이상 반응. 모든 것이 하나의 점으로 이어지는 듯했다. 지우는 공사 현장을 시공하는 건설사의 이름을 검색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성철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이성철은 이 건설사의 대표였고 그는 과거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되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고 이후 건설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지훈의 손이 떨렸다. 이성철, 지스가 마약을 추적하다 칼에 찔렸던 그 사건의 배후에 이성철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제 보육원 근처에서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 있었다. 지훈은 강민준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강민준 씨 역시 이성철이라는 이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성철은 교활한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숨기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본성은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훈아, 이 일은 위험할 수도 있다. 함부로 나서지 마라. 강민준 씨는 지훈을 걱정했지만 지훈의 눈빛은 이미 결연했다. 저는 지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어요. 지스는 저를 믿어줬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지스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지훈의 말에 강민준 씨는 더 이상 만류할 수 없었다. 그는 지훈의 용기에 감탄했다. 그는 지훈과 지스를 돕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성철은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는 돈과 권력을 이용해 모든 것을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지스와 함께 보육원 뒷마당에 앉아 있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지훈은 지스의 털을 쓰다듬었다. 지스,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 함께 저 나쁜 아저씨를 잡고 네 명예를 회복시켜 줄 거야. 지스는 지훈의 말에 고개를 들고 지훈의 얼굴을 핥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강렬하고 생기 넘쳤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고 이제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진실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성철은 보육원 주변의 땅을 매입하여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보유권 아이들을 강제로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고, 보유권 건물을 철거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려 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눈에 지훈과 주스가 들어왔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과거를 들춰낼까봐 두려워했다. 이성철의 그림자가 지훈과 주스의 삶을 덮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훈과 주스는 이미 강한 유대감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 그들은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보유권 주변의 공사 현장은 날이 갈수록 규모가 커졌다. 이성철 건설사의 트럭들은 연일 흙과 자재를 쏟아냈고, 굉금을 내며 움직이는 중장비들은 지훈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성철의 그림자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했다. 지훈은 주스와 함께 이성철의 계획을 막고 주스의 억울함을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지훈은 주스의 경찰견 시절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특히 주스가 마지막 임무를 수행했던 마약 수사 작전 기록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기사 속에는 마약 밀매 조직의 아지트로 지목되었던 낡은 창고 건물의 사진이 있었다. 지훈은 그 사진 속 건물의 외관이 보유권 근처 공사 현장의 임시 사무실과 놀랍도록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직감했다. 이성철은 단순히 건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 범죄 흔적을 지우기 위해, 혹은 새로운 범죄를 모의하기 위해 보유권 주변의 땅을 매입하고 그곳에 아지트를 마련한 것이 분명했다. 그는 제우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다. 제우스, 여기 기억나? 네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이야. 제우스는 사진을 빤히 바라보더니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지훈의 손을 핥으며 사진 속 건물 쪽을 가리켰다. 제우스는 그 장소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곳이 자신에게 어떤 아픔을 주었는지 아는 듯했다. 지훈은 강민준 씨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다. 강민준 씨는 지훈의 추론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지훈아, 네 말이 맞다면 이성철은 지금도 마약 관련 사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그가 보유권 주변에 아지트를 만들었다는 건 아이들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야. 강민준 씨의 얼굴에는 심각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더 이상 이 일을 좌시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지훈은 강민준 씨와 함께 공사 현장 주변을 몰래 탐색하기로 했다. 주스는 그들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공사 현장은 쥐죽은 듯 고요했지만 어디선가 불쾌한 화학약품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주스는 냄새를 맡자마자 귀를 쫑긋 세우고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의 근원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주스가 이끈 곳은 임시 사무실 건물 뒤편에 숨겨진 낡은 컨테이너였다. 컨테이너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주스는 컨테이너 문 앞에서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지훈은 주스의 반응에 긴장했다. 이곳에 뭔가 위험한 것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민준 씨는 조심스럽게 컨테이너 문에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는 몇몇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마약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성철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이번 신종 마약은 물건이 아주 좋아.
보육원 애들한테도 슬슬 뿌려야지. 그게 가장 좋은 홍보 수단이 될 거야. 이성철의 잔인한 말에 지훈과 강민준 씨는 경악했다. 그는 보육원 아이들에게까지 마약을 유통하려 했던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들은 침착하게 증거를 수집해야 했다. 강민준 씨는 휴대전화로 컨테이너 안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컨테이너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구의 남자 2명이 튀어나왔다. 그들은 이성철의 부하였다. 그들은 뭔가 낌새를 챈 듯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지훈과 강민준 씨는 재빨리 몸을 숨겼지만 즈스는 달랐다. 즈스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지 않고 남자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즈스는 남자들을 위협했다. 남자들은 갑작스러운 개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즈스가 경찰견이었음을 알아보고 비웃었다. 겨우 늙은 개 한 마리가 우리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냐. 한 남자가 즈스를 향해 발길질을 하려 했다. 그때 지훈이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남자에게 돌을 던졌다. 즈스 건드리지 마. 지훈의 용기 있는 행동에 남자들은 잠시 멈칫했다. 즈스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남자들을 향해 맹렬하게 지저댔다. 그의 짖는 소리는 마치 위험을 알리는 경보음 같았다. 컨테이너 안에서 이성철이 뛰쳐나왔다. 그는 지훈과 즈스를 보고 놀랐지만 이내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쥐새끼들이 내 구역에 들어오다니. 네가 그 빌어먹을 경찰견과 함께 다니는 고아 녀석이로군. 내 놈들이 내 일을 망치려 하는 모양인데 가만두지 않겠다. 이성철의 눈빛은 살벌했고 그의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다. 이성철의 부하들이 지훈과 즈스를 향해 달려들었다. 즈스는 늙고 다리가 불편했지만 그의 본능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는 지훈을 보호하려는 듯 지훈의 앞에 서서 남자들과 맞섰다.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즈스는 남자들을 물어뜯으려 했다. 그의 용기는 놀라웠지만 역부족이었다. 한 남자가 몽둥이로 즈스의 다리를 내려쳤고 즈스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며 쓰러졌다. 지훈은 즈스를 향해 달려갔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이성철은 비웃으며 지훈에게 다가왔다. 내 놈의 개는 이제 쓸모없어졌군. 너도 마찬가지다. 그는 흉기를 휘둘러 지훈을 위협했다. 지훈은 두려웠지만 즈스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 그때 강민준 씨가 나타났다. 그는 경찰에 연락을 취한 후 현장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강민준 씨는 이성철의 부하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그는 즈스가 다친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이성철, 내 놈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이성철과 그의 부하들은 당황하며 도주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이성철 일당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이성철은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지훈과 즈스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다. 내 놈들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망가졌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지훈은 즈스를 안고 흐느꼈다. 즈스의 몸은 뜨거웠고 숨소리는 불안정했다. 즈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지훈의 눈물은 즈스의 털을 적셨다. 즈스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지훈의 얼굴을 핥았다. 그의 눈빛에는 지훈에 대한 믿음과 함께 모든 것을 해냈다는 듯한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경찰들은 컨테이너 안에서 대량의 신종 마약과 불법 장부들을 발견했다. 강민준 씨가 녹음한 음성 파일과 즈스가 찾아낸 증거들은 이성철의 모든 죄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냈다. 이성철은 마약 밀매뿐만 아니라 과거 즈스의 수사 작전을 방해하고 마약을 빼돌린 장본인임이 밝혀졌다. 즈스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그는 다시 한번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지우는 즈스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즈스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지우는 즈스의 손을 꽉 잡았다. 즈스, 꼭 나아서 돌아와야 해. 우리 아직 같이 할 일이 많잖아. 즈스는 지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살아남으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보육권은 위기에서 벗어났고 이성철의 악행이 드러나면서 보육권 아이들은 안전을 되찾았다. 지우는 더 이상 어리고 나약한 고아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용감하고 강인한 소년으로 성장했다. 그의 곁에는 늘 즈스가 있었고 그들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즈스는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을까? 지훈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함께 즈스를 향한 간절한 염원이 가득했다. 그들의 운명적인 유대감은 이제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병원의 응급실 앞은 지훈에게 세상에서 가장 길고 차가운 복도 같았다. 즈스는 수술실로 들어갔고 지훈은 유리문 너머로 사라지는 즈스의 뒷모습을 보며 두 손을 모았다. 그의 작은 심장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즈스는 자신에게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의미를 알려준 존재였다. 그가 없었다면 지훈은 여전히 세상의 모든 것을 등지고 홀로 외로이 서 있었을 것이다. 즈스, 꼭 살아 돌아와야 해. 부탁이야. 지훈의 눈개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강민준 씨는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즈스는 강한 아이다. 반드시 이겨낼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위로와 함께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강민준 씨는 지훈의 손을 잡고 수술실 앞 의자에 앉혔다. 그는 지훈에게 즈스가 얼마나 뛰어난 경찰견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즈스의 용기와 희생은 지훈의 마음속에 더욱 깊이 새겨졌다. 수술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지훈은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수의사가 나왔다. 수의사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의 표정은 밝았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지훈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그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즈스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지훈은 유리창 너머로 힘없이 누워있는 즈스를 바라봤다. 즈스의 몸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호흡 보조기가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희미하게 남아 오르내리고 있었다. 즈스. 지훈은 즈스의 이름을 부르며 손으로 유리창을 더듬었다. 즈스는 지훈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희미하게 눈꺼풀을 움직였다. 그날부터 지훈은 매일 즈스를 찾아왔다. 학교를 마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와 즈스 곁을 지켰다. 그는 즈스에게 보육원에서 있었던 일들, 학교 친구들과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작은 꿈들을 속삭여 주었다.
주스는 지훈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조금씩 생기를 되찾는 듯했다. 그의 숨소리는 안정되었고 눈빛은 이전의 날카로움을 되찾기 시작했다. 지훈은 주스의 회복을 지켜보며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이성철의 비서가 자백했지만 이성철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했다. 법정에서도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강요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려 했다. 지훈은 이성철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리 없다고 생각했다. 분명 어딘가에 이성철의 결정적인 약점이나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이었다. 그는 즈우스가 이성철의 비서를 찾아냈던 순간을 떠올렸다. 즈우스는 특정 냄새에 반응했고 그 냄새는 이성철과 관련된 비밀을 품고 있었다. 지훈은 즈우스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활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즈우스가 회복되면 이성철의 흔적을 쫓아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기로 했다. 며칠 후 즈우스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즈우스는 이제 혼자서도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지훈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즈우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저 나쁜 아저씨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지훈의 말에 즈우스는 고개를 끄덕이듯 낑낑거렸다. 지훈은 이성철의 과거 행적을 다시 조사했다. 그는 이성철이 과거 한 제약회사의 연구원으로 일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 제약회사는 몇 년 전 부도 처리되었고 모든 기록은 사라진 상태였다. 지훈은 제약회사라는 단어에서 직감적으로 마약과 연관성을 느꼈다. 이성철이 단순히 마약 밀매를 했던 것이 아니라 직접 마약을 제조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훈은 즈우스와 함께 이성철이 과거에 운영했던 제약회사 건물터를 찾아갔다. 그곳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고 낡은 건물 잔해만이 앙상하게 남아있었다. 즈우스는 건물터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고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변했다. 즈우스는 과거의 기억을 더듬는 듯 이곳저곳을 헤매다 지하로 통하는 낡은 문 앞에서 멈춰 섰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둡고 습했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화학약품 냄새가 섞여 풍겨왔다. 즈우스는 으르렁거렸다. 그의 반응은 이곳에 위험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었다. 지훈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그리고 지하 깊은 곳에서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그곳은 낡고 버려진 마약 제조 공장이었다. 실험기구들과 화학약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신종 마약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었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이성철의 연구 노트와 함께 그가 직접 개발한 신종 마약의 제조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성철은 단순한 마약 밀매자가 아니었다. 그는 마약을 직접 제조하고 유통하는 거대한 마약 조직의 우두머리였던 것이다. 지훈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성철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건설 사업가로 위장했지만 그의 본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훈은 녹음기를 꺼내 마약 제조 공장의 모든 것을 녹음하고 사진을 찍었다. 즈우스는 지훈의 옆에서 묵묵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이성철의 악행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눈치채지 못한 것이 있었다. 마약 제조 공장 안에는 이성철의 또 다른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그들은
지훈과 제우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이성철은 자신의 과거 흔적을 지우기 위해 이 폐공장을 완전히 파괴할 계획이었고, 그의 부하들은 그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지훈은 강민준 씨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그의 휴대전화는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섬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꽤 용감한 녀석들이로군. 하지만 여기까지다. 이성철의 부하들이 그들을 에워쌌다. 그들의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살기가 등등했다. 꼼짝 마. 그렇지 않으면 이계를 해칠 것이다. 한 남자가 주스의 목에 칼을 들이밀었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주스를 보호해야 했다. 주스는 으르렁거리며 남자들을 노려봤지만 그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다. 그의 다리는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고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다. 무슨 짓이야? 이성철에게 모든 것을 폭로할 거야. 지훈이 소리쳤다. 남자는 비웃었다. 내 놈들이 뭘 한다고 여기는 아무도 모르는 곳이다. 여기서 죽는다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들은 지훈과 지스를 묶어놓고 폐공장을 폭파시킬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지훈의 심장은 절망으로 가득 찼다. 그는 지스를 바라봤다. 지스는 지훈의 눈을 빤히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지훈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스는 힘겹게 몸을 움직여 자신의 목에 감긴 밧줄을 물어뜯으려 했다. 그의 이빨은 낡고 무뎌졌지만 그의 의지는 그 어떤 것보다 강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강민준 씨는 지훈이 전화를 걸지 않자 불안감을 느끼고 직접 폐공장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성철의 부하들은 당황하며 도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들이 폐공장을 에워쌌고 이성철의 부하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지훈은 강민준 씨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주스는 힘없이 쓰러졌지만 그의 눈빛은 만족감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해냈다. 이성철의 모든 죄가 드러났고 주스의 억울함도 밝혀졌다. 이제 그들에게는 평화로운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한 마리의 은퇴한 셰퍼드와 고아 소년의 운명적인 만남에서 시작된 기적이었다. 이성철 일당이 체포되자 폐쇄되었던 마약 제조 공장은 경찰의 정밀 수사를 받게 되었다. 지훈과 지스가 발견한 증거들, 즉 이성철의 연구 노트, 신종 마약 제조법, 그리고 대량의 화학약품들은 그의 모든 죄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이성철은 다시금 사회의 공적으로 지목되었다. 과거 지으스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마약 증거물 실종 사건의 진범이 이성철이었음이 밝혀지면서 지으스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는 다시 한번 국민들의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하지만 이성철은 감옥에서도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법망을 빠져나가려 애썼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들을 통해 지훈과 강민준 씨에게 끊임없이 협박을 가했다. 내게 반항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의 메시지는 교도소 담장 너머까지 지훈과 강민준 씨를 옥죄어 왔다. 강민준 씨는 지훈을 걱정했다. 지훈아, 이제 지스의 명예도 회복됐고 이성철도 잡혔으니 우리는 안전해.
더 이상 나서지 않아도 돼.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강민준 선생님. 이성철은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는 분명히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빠져나가려 할 거예요. 우리는 그가 완전히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해요. 지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그는 즈스와 함께 이 싸움을 끝까지 가져갈 것이었다. 즈스는 폐공장에서 다친 다리가 회복되자마자 다시 지훈의 곁으로 돌아왔다. 그의 털은 여전히 윤기가 흐르지 않았고 걸음걸이도 다소 불편했지만 그의 눈빛은 지훈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즈스는 지훈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그들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암묵적으로 알리는 듯했다. 지훈은 이성철의 공판에 증인으로 서기로 결심했다. 어린과 소년이 거대 마약 조직의 우두머리에 맞서는 것은 무모한 행동처럼 보였다. 보육원 선생님과 강민준 씨는 지훈을 만류했지만 지훈은 자신의 결정을 굽히지 않았다. 즈스는 저를 믿어줬어요. 저도 즈스를 믿어요. 그리고 제가 아니면 누가 이성철의 악행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겠어요. 지훈의 말에는 강한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공판 당일 법정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언론은 어린 고아 소년과 은퇴한 경찰견의 활약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성철은 변호사들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지훈을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지훈은 증인석에 섰다. 그의 작은 몸은 법정의 거대한 분위기에 압도되는 듯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즈스와의 첫 만남부터 시작해 이성철의 악행을 밝혀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증언했다. 그는 폐공장에서 발견했던 마약 제조 시설과 이성철의 연구 노트, 그리고 이성철이 보육원 아이들에게까지 마약을 유통하려 했던 잔인한 계획까지 낱낱이 폭로했다. 이성철의 변호사는 지훈의 증언을 깎아내리려 애썼다. 피고인은 어린 소년의 상상력에 불과합니다. 그는 그저 유명해지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변호사의 비난에 법정 안에서는 술렁거림이 일었다. 이성철은 비열하게 미소 지으며 지훈을 조롱했다. 그때 지훈의 옆에 앉아있던 강민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즈스를 법정으로 데려왔다. 즈스는 늠름한 모습으로 지훈의 옆에 섰다. 강민준 씨는 판사에게 즈스의 증언을 요청했다. 판사님, 즈스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입니다. 그는 마약 탐지견으로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성철의 모든 죄를 알고 있습니다. 판사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강민준 씨의 간곡한 요청과 즈스에 대한 언론의 관심 때문에 결국 즈스의 증언을 허락했다. 강민준 씨는 즈스를 데리고 증인석으로 향했다. 즈스는 침착하게 증인석에 앉았다. 그의 눈빛은 이성철을 향해 날카롭게 빛났다. 검사는 즈스에게 이성철이 마약을 보관했던 장소의 냄새를 맡게 했다. 즈스는 냄새를 맡자마자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이성철을 향해 맹렬하게 지저댔다. 그의 짖는 소리는 마치 저 남자가 범인이다 라고 외치는 듯 했다. 이성철은 즈스의 반응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즈스가 자신을 알아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강민준 씨는 즈스가 마약 제조 공장에서 발견했던 이성철의 연구 노트를 법정에 제출했다. 노트 속에는
이성철이 신종 마약을 개발하고 유통하며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자금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과거 즈스의 마지막 임무 때 사라졌던 마약 증거물을 자신이 빼돌렸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이 이성철의 자필로 쓰여 있었다. 이성철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고 즈스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그는 결국 법정에서 모든 죄를 자백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깊은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법정은 모든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여 이성철에게 최고 형량을 선고했다. 그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었다. 공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법정 안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피해자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지우는 즈스의 목을 꽉 끌어안았다. 그들은 해냈다. 함께 싸워 이성철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고 정의를 구현해낸 것이다. 그날 이후 지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용감하고 강인한 소년으로 성장했다. 제우스는 그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가족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우스는 다시 한번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용기와 충성심의 상징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버려진 동물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보육권은 이성철 사건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지훈과 즈스의 활약 덕분에 다시금 희망을 되찾았다.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쏟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보육권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보육권은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게 되었고 아이들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지우는 즈스와 함께 보육권을 떠나게 되었다. 그는 강민준 씨의 따뜻한 가족에게 입양되었다. 강민준 씨는 지훈에게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즈스도 함께였다. 그는 더 이상 은퇴한 늙은 개가 아니었다. 그는 지훈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자 영원한 친구였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그들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고 그들의 앞에는 밝은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이성철의 몰락과 함께 지훈과 즈스의 이야기는 전국을 감동시켰다. 이성철의 재산은 몰수되어 그의 부실 공사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배상되었고 마약 제조 및 유통 조직은 뿌리 뽑혔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지훈과 즈스는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지훈은 더 이상 보육권에 갇힌 외로운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용감하고 지혜로운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로 성장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환한 미소가 피어났고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는 즈우스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사랑과 믿음의 힘을 배웠다. 즈우스는 상처투성이에 은퇴한 경찰견에서 다시금 영웅으로 부활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버려진 동물들에 대한 인식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즈스의 용기와 충성심은 동화책으로 만들어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의 이름은 용감한 개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는 이제 지훈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자
영원한 친구였다. 이성철의 악행이 드러나면서 보육권은 기적처럼 회생했다.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쏟아졌고 많은 후원자들이 보육권을 돕기 위해 나섰다. 낡은 보육권 건물은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었고 아이들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지훈과 주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어느 맑은 오후, 지훈은 주스와 함께 보육권을 떠났다. 그의 손을 잡은 사람은 강민준 씨였다. 강민준 씨는 지훈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이제는 그의 새로운 아버지가 되어주었다. 강민준 씨는 오랜 시간 혼자였던 지훈에게 따뜻한 가족의 품을 선사했다. 그의 아내와 딸도 지훈을 진심으로 환영했고 지훈은 생전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새로운 집에서 지훈은 주스와 함께 보육원에서보다 훨씬 넓고 자유로운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주스는 마당을 신나게 뛰어다녔고 지훈은 그런 주스를 보며 행복하게 웃었다. 주스의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의 표정은 더없이 평온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남은 생을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서 보낼 수 있게 된 것에 만족하는 듯했다. 지훈은 강민준 씨의 도움으로 학교 생활에도 빠르게 적응했다. 그는 이제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할 줄 아는 밝은 소년이 되었다. 그는 주스와 함께했던 모든 모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그의 이야기는 친구들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의 불의에 맞서 싸우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지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법과대학에 진학했다. 주스는 여전히 지훈의 곁을 지켰다. 그의 털은 하얗게 새었고 그의 움직임은 더욱 느려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지훈에게 깊은 사랑과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 주스는 지훈이 공부할 때면 조용히 지훈의 발치에 엎드려 있었고 지훈이 힘들어할 때면 말없이 다가와 위로해 주었다. 주스는 지훈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주스는 지훈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평온했다. 지훈은 주스의 차가워진 몸을 안고 한없이 울었다. 그의 삶에 가장 어두운 시기에 나타나 빛이 되어주었던 주스. 지훈은 주스에게 받은 사랑과 용기를 평생 잊지 않을 것이었다. 주스는 떠났지만 그의 영혼은 지훈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었다. 주스의 장례식은 엄숙하고 경건하게 치러졌다. 강민준 씨 가족과 보육권 선생님, 그리고 주스의 옛 훈련사였던 박선호 경위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그들은 주스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지훈은 주스가 잠든 언덕에 작은 비석을 세웠다. 비석에는 영웅 주스, 영원히 우리의 마음속에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지훈은 비석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주스, 네 덕분에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어. 네가 가르쳐준 용기와 사랑, 절대 잊지 않을게. 꼭 훌륭한 변호사가 돼서 너처럼 약한 사람들을 지켜줄게. 지훈은 주스의 죽음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다. 그는 주스와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다.
그는 법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었다. 그의 첫 의뢰인은 다름 아닌 버려진 동물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단체였다. 지우는 즈스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사랑과 정의의 정신을 실천하며 약하고 소외된 존재들을 위해 싸웠다. 그의 사무실 한쪽 벽에는 즈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즈스는 늠름한 모습으로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은 힘들 때마다 즈스의 사진을 바라보며 힘을 얻었다. 즈스는 그의 영원한 정신적 지주였다. 지훈은 이제 어엿한 변호사가 되었고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즈스가 살아있었다. 한 마리의 은퇴한 독일 셰퍼드와 고아 소년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세상을 변화시킨 기적적인 운명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며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